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은 시장의 테마주와 그리고 최근에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먼저 우리 코스피 차트를 보면은 우리 코스피 차트는 종합주가지수 2200포인트를 딱 고점을 해서 크게 상승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크게 하락하지도 않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상승하지 않는 것은 이 전염병 확산이 계속 아직도 지속 중이고 또 그에 대한 대책으로서 백신이라든지 치료제가 아직은 마땅하게 나온 게 없죠. 그렇다 보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고 또 그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은 세계 각국 정부에서 경기 부양을 좀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초기에 이 너무나 많은 화력을 집중한 나머지 지금은 그 화력이 결국은 다 빚이다 아닙니까? 또 그리고 그렇게 화력을 집중하다 보니까 돈이 넘쳐나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실물 경기와 상관없이 지금 자산 가격이 특정 자산 가격들이 급등하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돈을 예전처럼 이렇게 풀어대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상태다 보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 또 마땅한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정부나 중앙은행의 대책이 없다 보니 지금 시장이 위로 치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지금 경기 부양 관련해서 유럽연합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3일 동안 의논을 했습니다만은 마땅한 합의책을 만들어 내지 못했다고 그래요. 자, 그리고 시장이 그렇다고 해서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현재 돈이 많이 풀려서 그래요.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실물 경기하고 전혀 상관없이 주식 아니면 부동산 투자할 곳이 두 곳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사업한다고 벌릴 만한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여튼 이쪽으로 돈이 흘러 들어와서 이렇게 딱 떠받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시장에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뜬금없는 테마들이 막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면은 이렇게 수돗물에 유충이 생겼다. 여러분들 경험하신 분들도 있고 경험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지금 여러 신고들이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보니까 부산에서도 이렇게 유충이 나왔다 이런 것들이 있던데 아직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수돗물에서 저기 유충이 나오면 지금 물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뜬금없이 이렇게 테마주가 만들어졌어요. 그 테마주들이 바로 먹는 물 아니겠습니까? 물 관련해서 지금 여기 광동제약이 오늘 날라부신다. 광동제약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오늘 엄청나게 날라붙어요. 그 세력들은 팔았는데 오를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개인들은 생수 파니까 사야지 이렇게 해서 사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뜬금없이 개인들이 어떤 주식을 살 때는 뭔가 이렇게 보고 합리적으로 계산해서 사는 게 아니고 우르르 갑니다. 그냥 우르르 가기 때문에 광동제약이 날아올라 붙어요. 자, 그리고 그 외에 지금 다른 것들 보면 이 신풍제약은 엄청나게 날아올랐죠. 이건 그냥 차트상으로 봐도 이 만원짜리가 지금 9만원대 부신다. 내일은 거래 정지인 것 같던데 거래량도 별로 없어요. 엄청나게 날아올랐고 이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테마죠. 신일제약도 날아올라 부십니다. 7,500원 하던 게 25,000원까지 갚았어요. 또 그리고 동국산업도 날아올라 부십니다. 거래량은 별로 없는데 그냥 날아올라 붙어요. 또 그리고 일양약품 같은 경우는 이 또 전염병 관련 테마죠. 많이 날아올라 붙습니다. 또 그리고 녹십자도 관련 테마. 시장의 현재 테마는 뜬금없이 수돗물 테마가 막 나와가지고 생수 파는 회사들이 조명을 받으면서 급등을 했고 지금 아직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또 원인이 밝혀진 게 아니라서 또 여기저기 막 나오는 관계라서 완전히 상황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생수를 사 먹거나 또 그리고 목욕탕에서 샤워하는데 또 유충들이 너무 찝찝하잖아요. 관련해서 필터 같은 것도 매출이 일어나겠죠. 저거는 지금부터는 바로 끝날 테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좀 기간 좀 갈 것 같아요. 그 외에 또 다른 테마들은 치료제 관련 의약품 테마들은 여전히 지금 활기를 피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일단 오늘 시장 수급을 보면은 시중에 돈이 넘쳐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테마주 쪽으로 묻지마 상승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력들은 좀 전략적으로 매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자주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금융업도 최근에 자주 나왔고요. 건설업도 간간히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마감 시황 계속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리고 철강 금속도 간간히 나왔죠.
또 그리고 운송 장비도 최근에 간간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은 최근에 이렇게 주요 종목들 계속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집을 해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지금 보면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뜬금없이 테마에 걸렸다라고 하면 이번 테마를 이용해서 좀 적당히 분위기 보면서 만족하고 팔 태세를 갖춰야 될 거고, 또 그리고 그렇게 돈이 이제 그 현금이 생기잖아요. 생기면 내 포트폴리오 중에서 세력들이 현재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집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은 포트에 좀 넣어두는 그런 전략을 우리가 취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물론 일정 부분 현금 보유는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종목들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그럼 좀 살펴봅시다. 자, 빠른 포트 분석을 보면 제일 빠르다 아닙니까? 자, 세력 합을 기준으로 보면은 일단은 최근에 세력들이 이 삼성전자, 지금 삼성전자는 사실은 이 전기전자 업종이 포함이 되는 건데 워낙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별도로 따로 떼내서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 이 삼성전자 일 하나 매수한 거나 아니면 전기전자 업종 전체를 매수한 거나 뭐 별반 차이가 없어요. 뭐 삼성전자 1등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삼성전자는 최근에 수급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수급 잠시 살펴보면은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최근 2달째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어요. 뭐 기관들은 뭐 팔고 하지만은 외국인들이 지금 52,000원, 53,000원 부근에서 다시 매수를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 투자자들은 그 이전에 사서 팔아먹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 뭐 들고 계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 시장이 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는 가야 되기 때문에 좀 오래 들고 있어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너무 급하게 팔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에서 삼성전자 이외의 다른 종목들 중에서 보면은 LG전자 수급 좋습니다. LG전자도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하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지금 5월달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LG전자도 수급이 상당히 괜찮아요. 또 그리고 LG전자 가끔 이야기하다 보면 이상하게 사람들은 이 LG전자에 대해서, LG그룹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LG전자 들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LG전자 이것도 뭐 수급이 현재 괜찮기 때문에 좀 오래 들고 있어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뜸해요. 제가 들어왔기는 들어왔습니다만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한 2달째, 거의 올해 지금 몇 개월째 지금 보합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또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가긴 가겠죠. 지금 외국인들 평균 매수 단가 잠시 한번 좀 보면은 지금 세력들이 다 수익 중이네요. 삼성전기는 한 11만 얼마 정도, 그러니까 보통 한 요 정도 12만 아래 요 정도에서 다 수익 중입니다. 그런데 여튼 이제 좀 더 먹으려면 좀 더 먹어야, 올려야, 주가를 더 올려야 좀 여유롭게 물량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도 들고 계신 분들 계속 들고 있어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LG 디스플레이는 외국인들 팔고 있고 뭐 그렇고, 운송장비 쪽으로 좀 가보면 지금 운송장비 쪽에서는 현대차 뭐 주익입니다. 끝내집니다. 지금 뭐 로켓도 쏴보십니다. 하늘로. 현대차 보유하신 분들 요즘 기분이 참 좋으시겠어요. 현대차 괜찮습니다. 지금 수급 보면은 지금 외국인들이 이번 달 들어서 한 100만 주 정도 매수했습니다. 11만 1,900원 정도 평균 매수 단가로 해서 11만 1,900원 정도 몇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들고 있어야죠. 또 외국인 전체적으로 보면 15만원 정도가 평균 매수 단가이기 때문에 현대차는 들고 있어도 되죠. 또 그리고 운송장비 업종에서도 다른 종목 기아차, 현대차 좋으면 기아차도 당연히 좋겠지요. 기아차도 상당히 좋습니다. 수급 보면은 외국인들이 또 그리고 기관들이 많이 매수하고 있고 역시나 개인들이 팔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이왕이면 좀 오래 들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세력들이 장기적으로 지금 들고 가는 종목입니다. 그 현대모비스는 괜찮은데 외국인들 팔고 있으니까 일단 오늘은 챙깁시다. 삼성중공업은 좀 자동차 관련주가 아니죠. 이건 장기적으로 봐야 되죠. 그런데 지금 이제 거의 이게 눌림목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보통
주가계를 급등했다가 기술적 지표가 무너지는 이런 게 보통 눌림목인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가 추가 매수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으면 지금 좀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거는 오래 들고 가야 돼요. 진짜 오래 들고 가야 돼요. 그 외에 나머지 자잘한 종목들, 나머지 수급들이 괜찮습니다. 자, 금융 쪽으로도 지금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지주회사들은 크게 권하지가 않죠.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차트상으로는 정말 좋은 위치입니다. 하나금융지주도 보면은 오늘 진짜 좋아요. 이거 내일 갑니다. 당분간 갈 것 같아요. 주가는 단기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세력들이 이러면서 안 갈 수가 없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 전염병이 확산이 길어지게 되면 이 사람들이 파산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파산이 일어나면 그 파산을 떠안는 게 다시 또 금융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현재 투자는 권하지 않습니다. 여튼 단기적으로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건설업도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건설업 중에서는 현대건설이 가장 수급이 좋습니다. 다른 거는 볼 것도 없어요. 그냥 현대건설 하나만 보면 됩니다. 현대건설은 한 5월 말부터 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매수해서 들어왔고,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한 거한테 주가는 오르지 않았어요. 이런 종목들은 좀 들고 갈 필요가 있죠. 아무리 나라가 부동산 경기가 어떻다 해도 건설주가 결과적으로 안 갈 수는 없죠. 건설주도 지금 현대건설은 진짜 좋은 위치입니다. 요거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이 종목 하나만 볼빵하면 안 되고 여러 종목이 있는 가운데 구색을 맞춘다 하면은 현대건설 정도, 건설업에서는 현대건설 하나 정도 한 끼어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나머지 이제 운수장은 좀 작고요. 철강금속 보면은 오늘 현대제철 많이 올랐습니다. 현대제철은 오를 수밖에 없죠. 여기서 강판 만들어서 현대차 만드는데 쓰니까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다. 현대차가 오르면 이 종목도 오르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보석고 같은 경우는 수급이 상당히 괜찮아요. 지금 이것도 괜찮죠. 앞서 본 삼성중공업처럼 이것도 좀 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딱 삼성중공업 수급하고 아주 비슷한데, 이것도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지금 좀 다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 정도 보면은 지금 현재 세력들이 시장에서 매집하고 있는 종목도 거의 다 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거의 답니다. 요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들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전략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지금 이 의약품 치료제 관련해서 테마 있죠. 치료제. 의약품들도 이 광동제약은 물 관련해서 오늘 갑작스럽게 날아 올라온 거고, 나머지는 치료제입니다. 의약품 모르는 것들 치료제 관련해서 테마예요. 이 중엔 택도 없는 것도 있고 택도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이 전염병이 지금 당장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이 7월 아닙니까?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그리고 지금 요 관련해서 녹십자도 상당히 괜찮은데, 지금 7, 8, 9, 10 요 사이에 지금 요즘 중국에 보면 돼지 인플루엔자 또 이런 것들도 있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올해는 제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친구 의사가 있거든요. 물어보니까 인플루엔자 유행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예방접종 꼭 맞으셔야 돼요. 그러면 일단은 이거는 이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서 예방접종 수요도 늘어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이 전염병이 계속 올겨울에도 제가 볼 때는 10월, 11월 사람들이 기침하기 시작하면 11월 정도 되면 더 많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도 계속 의약품 치료제는 테마로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그 테마는 좀 들고 있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물테마는 물테마도 한 며칠 만에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것도 좀 들고 있을 필요는 있고. 그러니까 시중에 이런 테마주들이 있으면 이 테마주들 적당히 오르면 대충 좀 팔아먹고 앞서 보여드리는 그 장기적으로 들고 갈 종목들 있죠. 그런 거 포트에 좀 끼워 넣으면 되겠나 싶어요. 지금은 상당히 주식 투자하기 좋을 때입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오르는 것도 아니고 떨어지는 것도 아닌 그런 상태이지만 그래도 좋아요. 지금 오죽했으면 그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주식시장 활성화 이야기를 금요일 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부동산 쪽 잡아가지고 주식시장 이번에 보니까 주식시장 관련 펀드도 또 만들어지더라고요. 정부에서 펀드 조성합니다. 정부에서 한 4천억 출자하고, 또 그리고 민간에서 한 6천억 정도 끌어모아서 1조 정도 만들어가지고 펀드 만들어서 또 주식시장으로 넣는다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현재 주식시장으로는 돈이 몰려드는 분위기고,
부동산으로 돈 벌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정부에서 싫어하지만 지금은 주식시장으로 돈 벌면 뭐 정부에서 그렇게 나빠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언제가 뭐 이 주식시장도 잘 되면 좀 위험한 게 오늘도 저한테 그런 쪽지가 왔더라고요. 그게 일부러 그러는지 몰래 그러는지 모르고 그런지 몰라도 혹시 자기 내 돈을 맡아서 대신 투자해 줄 수 있어요? 라고 나한테 쪽지가 왔더라고. 그래서, 우리 가치투자연구원은 주식투자 공부해서 스스로 실력을 갖다 향상시켜서, 그렇게 투자를 하는 데지, 뭐, 돈을 갖다가 맡고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런 거 원하면 투자 1인 회사를 찾아가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시장으로 돈이 많이 몰리다 보면은 분명히 여러 잡스러운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또 정부에서 나서서 맨놈 시범 삼아 때려 넣겠죠. 그런 일이 생기겠지만 여튼 지금 현재로는 뭐 일단 정부에서 밀어주는 분위기입니다. 자, 밀어줄 때 무해야 됩니다. 밀어줄 때 무해야 돼요. 자, 열심히 합시다. 자, 이상입니다.